안녕하십니까. 해성 엔지니어링 박성구 이사라고 합니다. 저희 경기도 물산업 신기술 실정화 지원 사업의 색도 관리 기술에 관련해서 과제를 완수를 했고요.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경기 북부 지역은 이제 한탄강 수계가 관통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은 그 지정학적 위치가 상당히 우리나라 북쪽 끝단에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위치도 중요할 뿐만 아니고, 그리고 한탄강 일대가 지질 주상절리나 협곡 등 다양한 지질학적 가치가 높아서 유네스코 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는 한탄강과 임진강이 관통하고 있는 이런 북부 지역이 되겠고요. 이런 북부 지역의 한탄강 지천에서 상당히 많은 그 색도 물질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지천 중에 하나인 신천 쪽에서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요. 신천에서 보면 그 상부에서 저렇게 내려오는 사진, 항공사진에서 보듯이 강 한쪽 편이 완전히 검은색으로 보일 정도로 염색 폐수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신천 하수처리장 후단에서 나오는 방류 지점이 되겠는데요. 아주 진한 그 핏빛 물이 방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색도 유발 물질은 사실은 그동안 그 법적으로 꼭 제거해야만 하는 물질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지는 유해 정도하고 또 우리가 부여하는 가치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점점 시절이 발전하면서 색도 물질 또한 수자원 생태학적 가치를 하락시키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심미적 영향도 많이 하락을 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도 깨끗하게 제거를 해서 배출해야 되는 물질로 되었고요. 색도 유발 물질들이 수계로 방류가 되면 보통 이런 그 1차 생산력을 떨어뜨립니다. 물의 색도 때문에 빛이 투과가 안 되니까 그 생태계의 1차 생산력이 떨어지고 그에 따른 자정작용 방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수자원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죠. 그래서 과거에는 신천이 이렇게 깨끗했었는데 현대는 이렇게 검해지면서 경기도 쪽에서도 이거를 개선해야 된다는 여론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요. 그에 따라서 실정화 연구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본 실정화 실력 사업은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잉여슬러치 생흡착 기반 강화 응집과 색도 용동 AOP 제어 시스템을 이용한 색도 관리 기술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색도 물질들을 제거하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연구 내용은 안정적으로 하수의 색도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기존 오존 공정 대비 경제성을 확보하고, 좀 깨끗하게 처리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 그리고 실제로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100톤, 하루 100톤 처리 이상의 시설을 구축해서 돌리는 걸로 목표를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성능 지표는 색도 물질은 40도 이하로 저희가 목표를 갖고요. 이게 물환경 보조법 청정지역상 200도 이하가 기준입니다. 거기서 40도 이하로 깨끗하게 내보내겠다는 목표를 갖고 출발했고요. TOC는 15도 이하, 그리고 1차의 생물학적 처리, 생물 강화 응집 색도 저감은 50% 이상, 그리고 운영비는 단독 오존 처리했을 때 한 444원 기준 정도 됐을 때를 30% 이상 절감해서 70%대에다 맞추는 것을 목표로 출발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기본 기술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 뒤쪽에 오존 AOP 시설로 색도를 제거를 합니다. 근데 오존 AOP로 색도가 잘 제거되는 거는 능히 다 알고 있는데 상당한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앞쪽에서 조금 더 경제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찾자 해서 저희가 적용한 방법은 미생물의 표면 전하를 변형시켜 가지고 거기에 색도 물질을 붙여서 제거하는 강화 응집법을 먼저 해서 제거를 하고, 그 제거된 이후에 오존 처리를 통해서 깨끗하게 색도를 제거하는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주 신천 하수처리장에 저희가 설치를 해서 돌렸고요. 신천 하수처리장은 하루 7만 톤 그 외 공공하수처리 시설이고, 이 중에 한 그 10,000톤 정도의 염색 폐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따라서 색도가 상당히 높게 배출되는 방법이었고요. 거기에 처리장에서 원수를 끌어와서 저희가 앞쪽에 강화 응집, 그리고 후단에 오존 처리를 통해서 본 시설을 증명하였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이제 본 처리장 시설이고요.
그 중에 원수를 끌고 와서 이쪽 여가동 옆쪽의 공간에다가 저희가 보시는 바와 같은 구조로 파이로트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크게 두 동으로 설치가 되었고 한 동은 강화응집부, 한 동은 오존처리부로 구성이 되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루 100톤 처리 용량이었습니다. 1월 달부터 쭉 가동을 해서 6월 달까지 가동한 실적 데이터인데요. 보시면 색도가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평균값을 말씀드리면 강항집 원수가 한 147 ppm 7도 정도 들어와서 1차 생흡착을 거친 다음에 59도, 그 다음에 최종 오존 처리 후에는 14도 정도로 방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처리 효율은 91%를 저희가 나타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잘 처리돼서 나간 상황이고요. 좀 더 비주얼적으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물을 떠가지고 비교를 해놓은 사진들입니다. 요 맨 이쪽이 원수, 여기 1차 처리한 물, 그 다음에 이쪽이 처리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처리수는 깨끗한 형태로 배출이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저희가 파이로트 돌린 처리수면 요거는 현재 신천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고 있는 처리수 색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방류되고 있는 것을 저희 시설로 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처리해서 내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자체 분석해서 쭉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공인 분석 기관에 의뢰를 해서 공인 분석 데이터도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 공인 분석 데이터만 모아가지고 평균값을 낸 건데요. 보시면 평균 유입 색도가 161도였고 1차 처리한 다음이 58도, 그리고 최종 방류는 17도로 방류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생흡착 처리 효율이 60%, 최종 처리 효율은 90%로 깨끗하게 잘 방류되었습니다. 앞서 목표치를 말씀드리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최종 목표가 40도 이하로 내보내는 거였고 저희는 평균 17도 이하로 방류하였습니다. 그리고 TOC입니다. TOC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15도 이하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유입이 68.2도, 2ppm, 그리고 1차 처리수가 34.5ppm, 그리고 최종적으로 8.6ppm으로 방류되었습니다. 15ppm 이하의 목표에 비하면 멀쩡하게 좋게 달성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평균 처리 후에는 TOC는 84% 정도 제거되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유입되는 색도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 1시간 단위로 24시간 동안 물을 떠서 분석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낮 시간대에는 12시부터 쭉 도팅을 했는데요. 낮 시간대에는 하수 처리 수가 주로 들어와서 색도가 한 100도 아래쪽으로 유지하다가 이제 새벽녘으로 올라가면서 집중적으로 피크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에 색도가 300도 가까이 올라가는 이런 피크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아마 그 염색 단지에서 배출되는 염색 폐수들이 하수 처리장으로 도달해서 처리되는 데 걸리는 유달 시간이 있어서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에 사진을 쭉 보시면 원수가 이렇게 쭉 색도가 여기 새벽대에 진하게 아주 들어오고요. 그에 따라서 1차 처리수가 깨끗하지만 그래도 높을 때 또 싹 올라가는 이런 모습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전 AOP까지 처리한 처리수는 24시간 내내 깨끗한 모습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4월달 데이터고 5월달에 또 추가로 한 것도 보시면 패턴은 비슷합니다. 원수가 새벽대에 높고 1차 처리수도 거기에 따라서 한 2-3시간의 시차는 보이지만 새벽대에 높게 나가고 오전 처리수는 깨끗하게 24시간 동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현재 방류되고 있는 신천하수처리장 처리수를 분석한 건데요. 이것도 한 4시간에서 5시간 편차를 두고 새벽녘에 높은 농도로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4시간 동안 저 그래프로 모습을 보여준 건데요. 위에가 보시면 저희 파이로트고요. 밑에가 신천하수처리장의 방류 패턴입니다. 현재 하수처리장에서는 색도 처리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원수와 비슷하게 처리수도 움직이면서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테스트한 본 기술은 원수, 1차 처리수, 그 다음에 오존 처리수, 5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원수, 1차 처리수, 오존 처리수가 극명하게 구분돼서 깨끗하게 처리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앞에 생물학적 처리, 생물 응집 처리, 우리 강화응집이라고 부르는 슬러지를 이용한 강화응집하고 처리장 내 일반 응집하고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강화응집 제거율이 월등히 높은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24시간 분석하면서 저희가 DR6000이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흡수 파장을 쭉 분석을 했습니다. 그때 보시면 여기 초록색 계열로 보이는 쪽이 이제 그 하수가 들어오는 저농도일 때고 낮, 그리고 빨간색이 농도가 높아지는 새벽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월등히 다른 부분은 요 아래쪽 파장에서 특이하게 높은 색도일 때 파장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좀 더 분석을 하면 이쪽으로 유입되는 색도의 성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규명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 운영관리비 부분입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동안 계속해서 소요되는 약품의 비용, 그 다음에 전력량계를 달아서 소요되는 전력량에 따른 비용을 다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지금 저희가 톤당 106원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드는 걸로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444원 기준의 그 70% 정도로 맞추겠다고 했는데 월등히 저렴하게 맞춰지게 되겠습니다. 뒤쪽에 목표치 달성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슬러지를 농축해서 저희가 요거는 신천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가 현재 침전조가 없는 아주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BF 스타일의 생물막 여과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슬러지를 역세 배수해서 취득을 해야 돼서 역세 배수 농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걸 농축하기 위해서 DF를 조그맣게 돌렸고요. DF 목표는 한 20배 이상 농축을 시키는 걸 목표로 저희가 했는데, 운영 결과 한 21.3배로 잘 농축이 되어서 유입 처리량이 한 1%만 주입해가지고 처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화응집이 잘 일어나는지, 그 미생물 플러그 표면의 표면 전하가 변이가 잘 일어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광주과학기술원에 분석을 해서 제타전이를 분석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수 원수나 슬러지의 제타전이는 pH가 떨어지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농축 슬러지와 그다음에 응집제를 투여했을 때는 보시면 거기 pH가 떨어지면서 제타전이가 올라가다가 pH 한 5 정도에서 변곡점이 발생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운전 기준이 4.8에서 5 정도의 pH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적정 포인트에서 변화가 잘 일어났다는 반증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토탈 성과 달성도 지표입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색도는 저희가 40도 이하 목표로 했는데 전부 다 공인 분석 6회 동안 다 달성을 해서 100% 달성을 하였고요. TOC도 15 이하가 목표였는데 7, 11, 8.4, 9 해서 100%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생흡착 부분에서 50% 제거를 달성을 하기로 목표를 잡았었는데, 요거는 두 번이 43%, 40%, 조금 50%에 미달해서 요거는 달성도가 6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저희가 그 165도 기준으로 해서 236원의 나중에 협의차 잡혔습니다. 여기 이제 색도 변화에 따라서 기준점을 달리해야 된다 말씀하셔서 이렇게 기준점이 236원으로 잡혔고요. 요거의 70% 이하를 달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44.9%로 이것도 100%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토탈 가중치에 따른 지표 점수를 보시면 92점으로 우수하게 달성한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92%로 우수하게 달성을 해서 얼마 전에 최종평가 결과를 받았는데요. 저희는 보시는 바와 같이 92점으로 성공, 매우 우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우수 판정을 받은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경기환경산업전에도 출품을 했었고, 그리고 경기 우수환경산업체에도 선정이 됐고, 그걸 필두로 해서 국가에서 부여하는 우수환경산업체에도 선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술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해서 성공적으로 실증을 마쳤기 때문에 요거는 사업화 계획은 일단 북부 지역의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그리고 축산 폐수처리장, 그리고 염색단지의 개별 사업장들에 적극적으로 보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 염색이 상당히 고된 산업이 되다 보니까 동남아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였습니다. 지금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 쪽의 염색 산업이 우리나라도 많이 진출을 했는데요. 그쪽에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먼저 성공을 잘 시켜서 패키지화 개발을 해서 해외로 진출하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고용 창출은 일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술적 성과로는
아주 안정적으로 색도를 깨끗하게 경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었고 현장에서 실정화되었다는 기술적 성과를 갖고 있고, 이로 인해서 색도 TOC 전반에 대한 기술을 확보하고 이런 해결 방법을 산업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에 따라서 경기 북부 지역처럼 신천이나 한탄강 이런 수자원의 아주 생태적 건강성을 정진하고 안정적으로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가치를 성과를 이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